8월 25일에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 8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지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네. 지난 21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예상대로 친문 세력이, 친문 인사들이 많이 당권 도전에 나섰어요. 그렇죠. 뭐 친문 인사들만 해도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각계약진 또 각자 도생의 네. 그런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벌이다 보니까 당내의 계파 색채가 많이 옅어졌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그 강력한 변수로 거론돼 왔던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장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도 한번 출마를 해보자. 그래서 상당수의 주자들이 미리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후보들이 좀 난립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통상의 전당대회에서 보이는 이 경륜과 세대 교체, 또 안정이냐 변화냐 이런 식의 구도, 주류와 비주류의 이런 구도는 강도는 약하지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7선 의원도 있고 4선 의원도 있고 초선 의원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륜과 젊은 세대 간의 뭐 그런 세대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친문 직계가 4명인데 네. 친문 직계들만 4명만 따지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7선 의원의 이해찬 의원,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의 경륜과,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물, 새로운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는 최재성, 박범계 의원의 그런 경륜과 세대 교체의 바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송영길, 송영길, 또 김두관, 이종걸 이런 네. 의원들의 또 이런 변화의 바람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인영 의원으로 대표되는 당내의 또 민평령 계열이 있는데 상당한 진보 색채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좀 더 이 진보 쪽으로 강화하자는 그런 노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당내의 전선들이 어떤 식으로도 이 형태를,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휘되느냐, 이 부분도 지켜볼 하나의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자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공천권도 공천권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당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중반기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중반기 때 상당한 실적을 내놔야만 2020년 총선을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는 대선, 더 나아가서는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누가 국면을 주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향후 당내 세력 판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계파 내지는 뭐 각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일종의 목표를 갖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거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26일입니다. 예비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 8명 가운데 3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찬 의원은 뭐 무난하게 본선 진출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2자리를 놓고 뭐 경쟁을 벌이게 될까요? 예, 뭐 다수의 관측은 뭐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여론조사 과정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을 좀 압도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위원이라는 소수의 그룹이 투표를 하지만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한 분석인 것 같고요. 문제는 나머지 2자리를 누가 확보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과연 친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4명 중에서 그것도 나머지 2사람 그 2자리까지 다 이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문 싹쓸이에 대한 예를 들어 당내 견제구도 만만치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친문 직계가 오히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 되고 나머지 2자리를 비문계들이 차지했을 경우에 본선에서 비문계가 과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선의 결과도 상당히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관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찬 대 비이해찬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막판 변수가 뭘까요? 막판 변수는 아무래도 결국은 이 예비 경선에서 상당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인데요. 네. 사실 그 예비 경선이 상당히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 경선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고도의 정치 집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그 중앙위원이 한 43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상당히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그 각 유권자들, 아까 후보들과 각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음 그 2000년 공천에 어떠한 영향력을 받을,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내한테 상당히 신세를 준 사람, 이런 부분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표가 상당히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문 싹쓸이에 대한 견제구도 만만치 않게 작용할 것이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예비 경선은 일단 한 유권자가 한 표입니다. 1인 1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종 연행이 좀 불가능한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 그 4명 같은 경우도 각계약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도 예비 경선에서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 또는 뭐 친문 1명 대 비문 2명이 될 경우에는 본선 경쟁이 상당히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내일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가치라는 부분을 좀 중시하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치 경쟁, 정책 경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치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당내의 그 인적 연고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정립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내 인사를 그러니까 중용을 네. 하게 된다면 중진보다는 초재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정치 언어입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정치 언어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주의라든지 또 뭐 자유나 자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언어를 통해서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결국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아하.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대위원장이 되면 가감하게 인적 쇄신을 할 거라고 봤지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장 그렇게 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와 정책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당위위원장 교체된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의 사정이 밝은 그 인사들을 몇 명은 발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비대위 구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며칠 동안의 행보를 보면 김병준 비대위 자유한국당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좀 소프트 랜딩, 소위 말해서 좀 순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이 좀 뭡니까 품격 있는 이 정치 언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지금 선점해가면서 정치 중심 인물로 이 자기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네. 부분은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나름대로 이 당의 그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의 지금 그 불만 세력들이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아하. 이걸 갖다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당내 상당히 조직력도 별로 없고 당내 지지세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롯이 안고 있는 자신의 정치적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남아있는 계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